그동안 일단 올라왔던 질문들을 일단 한번 쭉 답변을 해드리고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원미도 눈두개, 나도 눈두개 분이 질문하신 건데요. 하지정맥류 같은 핏줄이 팔뚝에 있는 것도 같은 증상인 거예요. 일단은 뭐 이제 하지정맥류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하지죠. 다리에 생기는 정맥 꼬불꼬불한 정맥류이기 때문에 상체에 생기는 것은 이제 하지정맥류랑 연관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핏줄이 좀 잘 보이는 그런 체질인데요. 혈관이 상체에 보이는 거는 거의 대부분 99% 이상의 질환은 아닙니다. 산골미나님께서 잘 때 종아리가 아픈 것은 왜 그럴까요? 글쎄요, 왜 그럴까요? 워낙 이유가 많지만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정맥류의 통증의 특징은 밤에 쉴 때 저녁에 많이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낮에 운동하고 활동하고 돌아다닐 때 멀쩡한데 저녁에 쉴 때만 다리가 더 불편하다고 하시면 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이윤희님께서 하지정맥류 수술은 꼭 해야 되는 것인가요? 일단 하지정맥류 수술은 안 해도 죽지는 않습니다. 생명에 지장은 없습니다. 물론 하지정맥류로 인해서 심부정맥 혈전증이나 폐동맥 색전증 같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맥류는 초기에 가급적 치료하는 게 교과서적인 정답이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하지정맥은 응급수술이 아니고 당장 수술 안 해서 큰일 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제일 중요한 게 하지정맥류는 대표적인 진행성 질환이거든요. 한 번 생기면 절대로 저절로 없어지진 않고 거의 대부분 나이가 들면서 무조건 심해집니다. 그래서 심해지다 보면 증상도 심해지고 혈관도 확장되고 치료를 해야 되고 고장나게 되는 부분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가 더 어려워지고 복잡해지고 수술할 때 혈관이 많이 크고 직경이 클수록 똑같이 수술을 하더라도 재발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정맥류는 무조건 초기에 치료하는 게 흉터도 적게 남고 수술도 금방 끝나고 덜 아프고 회복도 빠르고 재발도 적게 됩니다. 그래서 불편하시면 굳이 미룰 필요는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손오공님께서 소문으로는 다리 자주 꼬는 사람 하지정맥류 잘 걸린다고 알고 있는데 팩트인가요? 사실 그런 얘기 많죠. 뭐 하이힐, 뭐 스키니징, 다리 꼬는 습관, 정맥류 안 좋다. 기본적으로 정맥류도 혈관 질환이고 혈액순환하고 연관이 있기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증상이나 상황에 장기간 노출이 되면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다리 자주 꼰다고 해서 우리가 하루 24시간에 대부분 시간을 꼬고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보통 앉아있을 때 뭐 이쪽 꼬았다 저쪽 꼬았다 하기 때문에 사실 다리를 자주 꾼다. 너는 맨날 다리 자주 꼬는 습관이 있네. 너 하지정맥류 걸릴 거야. 이렇게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다리를 꼬는 어떤 자세나 습관을 너무 많이 하는 분들은 어떤 하지의 정맥 질환에 악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맥류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가급적이면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밥고양님께서 베이커씨 낭종이라고 정형외과 가서 말하는데 너무 아파요. 어떻게 치료하나요? 요거는 이제 무릎 뒤 오금 쪽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가끔 이렇게 볼록 튀어나와서 하지정맥류랑 이제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베이커 낭종은 정형외과적 질환이기 때문에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경우도 수술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실 통증이 많이 있고 보존적인 방법으로 안 되면 수술을 해야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건 사실 정형외과 쪽에 가서 질문을 하시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고요. 이명희님께서 혈관이 울퉁불퉁하지는 않지만 군데군데 피부가 멍이 든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끔 종아리 통증도 있습니다. 실제로 하지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멍이 잘 든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정맥류라는 거는 결국 혈관이 잘 늘어나는 건데 더 늘어나면 혈관이 터지죠. 우리가 멍이 드는 거는 결국 작은 모세혈관, 피부에 있는 작은 혈관이 터져서 혈관 안에 있던 혈액이 조직으로 흘러나와서 시퍼렇게 뻘겋게 멍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멍이 드는 건 혈관이 터지는 건데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혈관이 탄력이 약해서 잘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있는 분들이 멍이 잘 든다는 얘기를 자주 하세요. 그래서 멍이 잘 든다고 우리가 하지정맥류 의심을 할 것까지는 아니지만 정맥류가 있는 분들은 멍이 잘 드는 경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종아리 통증도 있으면 물론 이제 다른 신경학적 근육인대 관절 신경이 아니라고 하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김명선님께서 그렇다면 다 검사를 받아봐야 알 수 있는 건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아까도 이제 뭐 17,000명 맨날 다리만 맨날 하루 20-30명 다리만 보지만 저도 진료실에 환자분이 들어오고 증상을 얘기할 때 계속 머릿속으로 이제 생각을 해보죠. 저분이 어느 쪽에 문제 있거나 하지정맥류겠다 아니다 판단하는데 막상 검사를 해보면 다른 경우가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경험이 많고 훌륭한 혈관외과 의사라고 하더라도 정맥류는 초음파 검사를 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정맥류의 진단은 초음파 검사상에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정맥류를 진단할 때 우리가 초음파를 안 보고 정맥류가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사실 거짓말이죠.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돌팔인 거고요. 정맥류 진단 자체가 초음파에서라고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정맥류 검사 초음파를 안 해보고 그냥 이렇게 보고서 에이 정맥류 아니에요 라고 얘기하는 거는 의학적으로 틀린 겁니다. 라라라님께서 저는 하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요즘 양쪽 허벅지 바깥쪽이 답답하고 약간의 통증이 있습니다. 를 기거나 경락받은 며칠은 시원하고요. 통통한 편인데 살을 빼면 좀 나아질까요? 이제 바깥쪽 통증, 이제 허벅지 바깥쪽, 종아리 바깥쪽으로 해서 뭐 라테랄 서브다른 플렉서스라고 해서 이제 정맥류가 생기는 부위가 또 있습니다. 보통 정맥류는 대복제 정맥, 소복제 정맥에서 기능을 한다고 되어 있지만 겉으로 울퉁불퉁하지 않아서도 초음파상에서 작은 관통정맥에서 올라오는 어떤 망상 정맥류로 인해서 허벅지 바깥쪽이나 뒤편이나 종아리 바깥쪽에 통증이나 저림을 느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근육통이나 이럴 가능성이 더 많겠지만 뭐 해결이 안 된다고 하시면 한 번쯤 의심을 해볼 수가 있고요. 살을 빼면 좀 나아질까요? 정맥류의 거의 대부분 증상은 비만이시라고 하면 체중 감량을 하면 개선이 됩니다. 결국 우리 몸이 이제 체중이 늘어나고 뚱뚱해지고 하면 혈관도 확장이 될 수가 있고요. 결국 다리 피로감이나 무거운 증상도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여성분들 같은 경우 지방량이 증가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도 하체 부종이 또 발생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다리 부종이나 하체 통증이 있는 경우에 체중 감량을 하면 정맥류가 없어지진 않지만 정맥류로 인해서 생겼던 증상이 완화가 될 수는 있습니다. 별사랑님께서 발목 위에 부분에 지방이 뭉친 것처럼 딱딱한 게 1cm 정도 만져지는데 뭘까요? 다리는 저녁에 못 먹어요. 뭐 저 얘기만 들어서 알 수는 없는데요. 사실 딱딱하게 만져지는 게 뭐 그냥 단순한 양성 종양, 대표적으로 지방종 같은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다리가 무겁다랑은 연관이 없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 딱딱하다고 하면 정맥류 혈관이 막힌 혈전염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맥류가 방치가 되면 딱딱하게 혈관이 막혀서 빨갛게 붓거나 아파서 오시는 경우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게 이제 몇 년 동안 방치돼서 그냥 조직이 딱딱하게 만져지거나 경화증이 돼서 피부가 까맣게 변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저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뭐 단순한 지방종이나 양성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정맥류도 저런 형태로 나타날 수는 있고요. 뭐 특히 저녁에 몹시 무겁다 그러면은 다른 질환이 아니라고 하면 감별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원빈도 눈두개다. 저도 눈두개죠. 예. 그럼 팔뚝에 있는 지렁이 혈관은 못 없애나요? 없앨 수는 있죠. 뭐 우리가 피부에 보이는 작은 정맥은 없애도 상관없습니다. 실제로 미용 성형 목적으로 뭐 일부 성형외과나 혈관외과에서 손등이나 팔 쪽에 보이는 혈관을 없애기도 합니다. 근데 성형 수술이죠. 그건 치료 목적에서 의미는 아니고, 그래서 없앨 수는 있습니다. 간단하게 국소 마취해서 없앨 수는 있으니까 뭐 또 이제 그런 거 팔등이나 상체 쪽에 있는 혈관을 미용 목적으로 치료하는 병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가면 부분적으로 너무 많은 혈관이 아니면 치료 가능합니다. 강민님께서 무릎 뒤쪽이 많이 튀어나와도 문제인가요? 무릎 뒤쪽이 정맥류 때문에 튀어나왔다면 당연히 이제 정맥류가 맞을 거고요. 무릎 뒤쪽이 튀어나올 수 있는 거는 앞에서 다른 분들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베이컷이 낭종이라 해서 관절 쪽에 이제 무릎처럼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감별은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리마인더님께서 무릎과는 상관없는 거죠. 몇 주 전부터 갑자기 잠깐이라도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너무 아파요. 1분 이상 서서 걸으려고 할 때 서서히 펴야 하고 통증을 기다려요. 무릎과 상관이 없진 않습니다.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일단 무릎이 아프다 그러면은 하지정맥류보다는 관절의 가능성을 먼저 생각을 해보는 게 맞고요. 당연히 무릎이 아픈 게 정형외과 원인 때문에 아픈 환자가 혈관외과 환자 때문에 아플 어떤 확률적인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1차적으로 무릎이 아프다고 하면 정형외과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게 맞겠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무릎을 굽혔다 펼 때 너무 아파요. 뭐 서서 걸으려고 할 때 서서히 펴야 하고 처음에 걷기 전까지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다리 증상을 정맥류 증상을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날 때 다리가 뻐근해서 바로 다리를 못 펴고 조금 몇 분 기다려야 되거나 몇 발쭉 뛰어야지 걸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오금이 땡겨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런 증상들도 정맥류 때 있을 수는 있습니다. 네, 라라님께서 다리 이렇게 올려놓는 거 도움이 될런지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맥류의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정맥류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생기는 개념 자체가 다리로 내려온 혈류가 다시 심장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를 못 가고 다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정맥이 다시 쫙 올려줘야 되는데 고장이 나서 올려를 못 보내고 자꾸 내려와서 아래쪽으로 피가 쏠리니까 종아리가 무겁고 붓고 혈액순환이 지나고 저리고 땡기고 아프고 하는 거고 계속 피가 내려오니까 혈관이 늘어나면서 겉으로 튀어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맥류는 서서 일하는 직립보행하는 인간한테 생기는 병입니다. 만일 우리가 집에서 맨날 누워있고 다리 올려놓고 있으면 정맥류는 안 생길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쨌거나 걸어다니고 앉아있든 뭔가 다리를 내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정맥류의 어떤 증상이 아침보다 저녁에 갈수록 심해지고 평평한 자세로 또는 다리를 올려놓고 쉬면 아침에 증상이 반짝 괜찮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리를 올려놓고 있는 자세를 많이 하면 할수록 정맥류로 인해서 생기는 혈액순환을 조금 개선시키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오금 아픈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오금이 땡겨요. 되게 많습니다. 제가 앞에 5가지 증상에서 이제 4번째 땡긴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어디가 땡기냐면 보통 오금 땡긴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종아리 이제 다리가 땡기는데 오금이 땡겨라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거든요. 사실 저도 처음에 정맥류 수술할 때 에이? 오금이 땡긴다? 에이, 이건 정형외과 질환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다리에 쥐가 나는 것만큼 오금이 땡긴다는 증상을 또 호소하시고 치료하시고 나서 오금이 땡기는 증상이 좋아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무릎 뒤쪽에 당긴 듯 하면서 아파요. 4월에 수술 받았어요. 작년 4월에 받으신 것 같은데 글쎄요, 뭐 어떻게 치료했는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치료가 좀 불충분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니면 그게 아니라고 하면 다른 기타 근육인대 관절 어떤 정형외과 신경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슬비님께서 걸을 때는 괜찮아도 저녁 때 쉬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발바닥, 발목 종아리가 무거워요. 네. 이런 증상들 사실 많이들 말씀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녁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거 정맥 증상인 경우가 많이가 있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걸을 때 괜찮습니다. 움직이면 덜해지고 밤에 더 불편하거든요. 움직이면 피가 도니까 덜 아파요. 그래서 저녁 때 낮에 활동할 땐 괜찮은데 저녁에 쉴 때 아픈 경우가 많고 대부분의 경우 아침에는 이제 부종이 빠지는 증상이 들어가는데 아침에 일어날 때 뭐 첫 발을 디딜 때 전형적인 족저근막염 증상이라고 알려지는 첫 발 디딜 때 발바닥 아픈 거 이게 사실 족저근막염의 증상으로 우리가 알고 있고 맞지만 정맥류 때도 사실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족저근막염이라고 알고 있었던 게 알고 봤더니 정맥 증상인 경우도 간간히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별님께서 이제 엔테론 약을 권하는데 어떤 증상일 때 먹는 건가요? 정맥류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약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상품명을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이해관계 없습니다. 엔테론, 베니톨, 메디아벤 등의 약이 현재 가장 많이 쓰이는 약인데요. 전문의약품으로 많이 쓰는 약인데 엔테론 좋은 약인데 오래된 약이었고요. 보통 이런 아까 얘기했던 증상들 뭐 이런 증상들이 있는 경우라고 하면 엔테론을 먹어보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HJ님께서 55세 엄마 걷기 1시간씩 하고 종아리 종아리 들려치는 신경병 네, 뒷다리 땡기는 얘기를 많이 해요. 종아리 뒷부분이 많이 당긴 느낌이 듭니다. 이게 뭐 보통 디스크 같은 경우 우리가 허리가 아프고 방사통이 있고 뒷다리가 저려 디스크 증상도 많이 생활해봤는데 뒷다리가 땡기는 게 정맥류 증상일 수도 있습니다. 곽선현님께서 발바닥 앞쪽 발등과 바닥이 저린데 정맥류인지요. 검사해봐야 되고 정맥류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맥류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협찬 안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말할 수 있습니다. 아까 약을 얘기를 했고요. 운동? 하지정맥류에 좋은 운동. 사실 딱 정확히 하지정맥류에 좋은 운동이 있지는 않은데요. 인터넷 찾아보면 하지정맥류 운동 치면 유튜브에 영상들이 있고 저희 병원에서 제가 만든 영상도 있으면서 유튜브에서 하지정맥류 운동 검색해 보시면 기본적으로 하체 혈액순환을 도와주는 어떤 스트레칭 위주의 영상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정맥류 때 무슨 운동이 좋다 안 좋다 얘기들이 많은데요. 기본적으로 운동이 다 좋긴 한데 너무 다리에 하중을 많이 실는 거. 예를 들어 마라톤을 몇 시간씩 하거나 등산을 몇 시간씩 하거나 하체 근력 운동을 너무 강하게 하는 거는 과도하게 혈류를 보내서 혈관을 확장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고 나서 다리가 무겁고 붓는 증상이 있으면 일단 안 하는 게 맞고요. 다만 기본적으로 하고 나서 불편하지 않고 편하다. 그러면은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가장 좋은 거 수영, 앉아있는 자전거, 바닥에 누워서 하는 요가, 필라테스 권합니다. 이슬비님께서 조격은 어때요? 조격 나쁘지 않습니다. 뭐 사실
사우나나 찜질 말이 많은데요. 하루 종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잠깐 10분, 20분 하는 거는 혈액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막 시뻘겋을 때까지 뭐 반신욕을 막 땀 뻘뻘 흘 때까지 하는 거는 혈관이 확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막 하루 종일 매일매일 찜질을 하거나 하는 거는 이렇게 좋은 건 아닌데 가끔 하는 거는 전혀 제가 없습니다. 걱정이 되시면 하고 나서 나올 때 냉수 한번 뿌리고 나오세요. 그럼 다시 혈관은 수축이 됩니다. 반신욕, 예, 마찬가지 개념입니다. 하셔도 되는데 너무 자주 과하게만 하지 마시고요. 막 시뻘겋게 온몸이 달아올 때까지 하지는 마시고요. 하고 나서 조금 차가운 말로 한번 이렇게 식혀주면 전혀 상관없습니다. 발목이 시린데 연관이 있을까요? 네, 이게 시린 증상이 사실 참, 뭐, 복잡하고 어렵습니다. 이게 동맥 질환도 가능성이 있고, 신경 증상도 가능성이 있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 시리다라는 증상은 이 5가지 증상보다는 연관성이 저는 적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연관이 있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보통 일단 책에 나와 있거나 여러 가지 교과서적으로 발이 시린 건 하지정맥 증상이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특이적인 증상 자체가 없기 때문에 다만 경험상 치료를 하다 보면 이 시리다라는 표현이 정말 차가운 게 아니라 통증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사실 우리가 저린 것도 사실 영어로는 뭐 페인, 뭐 팅글링 센스 그 정도 표현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말로는 저려요, 뭐 따끔따끔해요, 찌릿찌릿해요, 콕콕콕해요, 뭐 시려요, 여러 가지 표현이 있어요. 애려요, 뭐 여러 가지 뭐 또 그 사투리까지 섞이기 시작하면 엄청나게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리다라는 표현이 말 그대로 의사들이 시리다 그러면 뭔가 정말로 냉감이 있고 동맥혈에 문제가 있는 거겠지. 에이, 뭐 젊은 사람이 무슨 동맥 질환이야, 아니요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어떤 정맥류의 통증을 시리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린 것도 다른 대표적인 증상보다는 연관성이 많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고 좋아지는 경우를 뭐 충분히 보고는 있습니다. 네, 엘님께서 척추 디스크 저림과 뭐가 다르냐,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게 뭐 참 어려운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척추 때문에 생기는 증상 방사통이죠. 허리 쪽에서 신경이 눌리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위에서부터 타고 내려오는 양상의 저림이 있는 경우가 좀 더 많고요. 정맥류는 혈액이 아래쪽으로 쏠려서 종아리의 혈류가 정체가 되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종아리가 저립니다. 그래서 무릎 기준으로 위에가 저리면 척추, 아래가 저리면 정맥류라고 쉽게 말씀을 드리는데 다 그런 거는 아니고요. 또 하나 차이는 정맥류는 활동을 하면 저림이 좀 완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척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자세, 뭐 허리를 숙이거나 뭐 뒤로 젖기거나 어떤 특정 자세가 놓였을 때 신경이 늘리면서 찌릿하고 증상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활동을 하거나 무거운 걸 들거나 운동을 할 때 더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인데 정맥류는 좀 반대거든요. 어쨌거나 피만 잘 돌면 증상이 완화하기 때문에 운동하거나 활동하거나 돌아다니고 놀 때는 다 잘 놀아요. 근데 밤에 와서 쉬거나 어머니들 이제 예전에 어떤 아저씨께서 우리 와이프는 낮에는 밖에서 잘 놀고 집에 와서 설거지만 하려고 서 있으면 다리가 아프기도 한다. 근데 이제 그게 정맥류 증상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아리가 저리고 움직일 때 덜하다라고 하면은 조금 하지정맥류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조금 척추 디스크랑 간별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참하지 외과 와야 한다. 딱 몇 개만 정해주세요. 저희 병원요. 네, 뭐 일단 정맥류만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많이 계시지만 정맥류 수술 모든 방법, 뭐 발거술, 레이저, 고주파, 배나실, 클라이밋 5가지 방법을 모두 골고루 하고 있는 병원은 솔직히 전국에 손꼽을 수가 있고요. 각 시술을 500개 이상씩 경험한 사는 제가 알기로는 전국에 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랑하는 건 아니고요. 그만큼 다양한 방법을 실제로 골고루 하고 있고 어떤 방법이 어떻게 치료할지 좋을지에 대해서도 많이 나름대로 노하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정맥류를 하는 병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뭐 과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병원들이 있는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의사들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특히 증상은 워낙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이 병원에서는 이것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저 병원은 아니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 조금 두세 군데 병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증상에 대해서 조금 대학병원 교수님께서 보수적인 경향이 있긴 합니다. 그래서 가끔 이제
대학병원에서 조금 이거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얘기를 하는 경우인데 이제 양쪽 의견을 같이 들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증상이 일단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오늘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뭐 밤에 자다가 지나간다, 새벽에 특히 기지개 펼 때 지나요. 거의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경험상 기지개 펼 때 새벽에 쥐가 나요 하셨던 분들은 수술하고 나면 거의 90%, 95% 이상은 정말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저린다. 쥐 나는 거랑 저리는 거랑 조금 이제 증상이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뭔가 찌릿찌릿 종아리가 저려요. 보통 우리가 다리가 저리다 그러면 첫 번째 척추 디스크를 생각을 하는 게 맞죠. 뭐 당연히 정맥류 환자보다는 디스크 환자가 우리나라에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리가 저려요. 그러면 1번 척추 디스크를 생각해 보는 게 맞지만 그것만큼이나 정맥류도 저린 증상이 많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저림이라고 하면 외관상 내가 봤을 때는 별로 튀어나온 게 없어 보여도 아까도 했지만 정맥류는 초음파로 진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검사를 해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주님께서 핏줄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왔는데 안 아프대요. 수술해야 되나? 네. 일단 기본적으로 너무 심하게 울퉁불퉁 튀어나왔으면 당연히 저는 수술을 하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안 아프니까 맞습니다. 안 아프니까 그때까지 사는 거고 평생 문제없이 잘 지낼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데요. 이게 너무 많이 울퉁불퉁해지면 혈전이 생깁니다. 기본적으로 정맥류를 치료 안 하고 방치했을 때 신부정맥 혈전증이나 혈전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정상인보다 3배에서 5배 정도 증가하는 연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심하게 튀어나왔으면은 증상이 없어도 더 나이가 들고 근력이 약해지고 활동량이 줄어들기 전에 예방차원에서 치료를 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성희관님께서 밤에 자주 답답하입니다. 손으로 주물르면 좀 심합니다. 네, 정맥류 때 아주 특징적인 건데요. 밤에 더 불편합니다. 밤에 불편해서 자꾸 움직이고 주물르게 되고 다리 올려놓고 일어나서 돌아다녀야 되고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하지 불안 증후군하고도 증상이 상당히 유사하고 알고 보면 하지 정맥류 때문에 그랬던 저림의 증상인데 하지 불안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속 약을 드시는 분들도 사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밤에 증상이 심한데 낮에 운동할 때 멀쩡하면 정맥류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발가락 가운데 뭐 발가락과 발등 수축하면 쥐가 나는데 쥐가 나는 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요. 정맥류 때문에 쥐 나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우리가 운동하다가 뭐 축구 경기하다가 운동선수들 정말 막 연장전까지 뛰고 그라운드에서 쥐가 나는 건 이제 피로도 때문에 젖산이나 암모니아 때문에 쥐가 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자다가 밤에 더 쥐가 빈번하게 난다고 하면 정맥류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뭐 마그네슘이나 정맥순환제 앞서 얘기했던 베니톨, 메데베, 엔테론을 먹어도 쥐나는 정도는 완화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혈관외과 한번 가보시는 것도 쥐나는 증상에는 한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엘림께서 하지 불안 증후군 철분약 먹고 좋아졌는데 하지 정맥류로 발전되는 경우가 있나요? 일단은 하지 불안 증후군이랑 하지 정맥류는 다른 개념이고 순수한 하지 불안 증후군 도파민이나 철분을 먹어야지만 치료가 되는 거라고 하면 하지 정맥류랑 다릅니다. 다만 하지 불안 증후군을 유발하는 질환 중에 하나가 도파민 부족이나 철 결핍이 아니라 하지 정맥류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정맥류 때문에 그런 게 맞으면 하지 정맥류 수술하고 나서 하지 불안 증후군 약을 끊어도 바로 증상이 좋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오금이 땡기고 걸을 수가 없어서 주무르고 박성수님 말씀하신 그런 증상들로 정맥류 때 사실 많이들 얘기하시는 거라서요. 기본적으로 정형외과 가서 뭐 엑스레이나 물리치료 받아도 해결 안 되면 외관상 정맥류가 없어 보여도 한 번쯤은 검사해보는 게 의미가 있고요. 수술한 지 한 달 됐는데 첫날 수술했으니까 조금 찌릿찌릿할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수술했으니까 일시적인 통증이나 불편감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다양한 증상들이 있는데 모두 다 정맥류 때문에 그런 거는 아니니까 내가 다리가 아프면 다 하지 정맥류가라고 의심을 너무 하는 건 무리가 있고요. 다만 해결이 안 되는 그다음에 생각하지 못했던 증상들 중에 하지 정맥류인 경우가 있으니까 하지 정맥류도 복잡한 증상을 유발할 수가 있다.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저희 병원은 2호선 서울대 있고요. 4번 출구 바로 앞에 있습니다. 참하지외과, 이제 저 말고 또 다른 혈관외과 전문의 김대원 선생님께서 계시고 정맥류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정맥류 수술만 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정맥류랑 관련된 모든 뭐 경화요법, 뭐 수술적 뭐 레이저, 뭐 고주파 배낭실, 클라리빈 모든 방법을
골골하게 하고 있는, 실제로 다 하고 있는 몇 안 되는 병원이고요. 내원에서 오시면 정성껏 이 증상에 대해서 잘 경청을 하고 또 치료를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많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정맥류의 어떤 증상들로 고생하시는 분들 있으면 정맥류는 진행하는 진행성 질환이니까 더 방치하지 말고 초기에 치료하는 게 무조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복잡하고 다양한 증상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증상이 하지정맥 때문에 그런 건 아니니까 잘 알아보고 병원을 잘 찾아보기를 바란다. 하지정맥류는 생각보다 간단하게 치료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 그다음에 옛날처럼 재발도 잘 되지 않다.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비욘디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많은 분들 이렇게 메시지 주시고 방송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